여러분 안녕. 하기 힘든 날 그래도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일단 전체적인 자산 시장 오늘은 초토화 상태가 되면서 전부 다 일제히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상대적으로 비트코인이 잘 버텨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38,605달러 부디 38,000달러대 선을 잘 사수해 줄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아무래도 이번 한 주 동안 계속해서 큰 변동성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안전띠를 꽉 붙들어 매시고 계획하신 대로 투자를 이어나가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비트코인을 비롯해가지고 암호화폐들이 깜짝 잠깐이나마 상승했었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여기 보시는 이 남자, 이빨 하나로 암호화폐 시장을 흔드는 이 남자 일론 머스크 때문이었었다고 합니다. 그는 최근 트윗을 통해서 이야기하기를 내 트위터를 통해서 조언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한마디 해보자라면은 인플레이션이 고조일 때, 인플레이션이 상승할 때 달러보다 좋은 제품을 만든다고 생각되는 기업 주식, 집과 같은 물리적인 물건을 보유하는 것이 좋다. 또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산의 인플레이션율은 소비자 인플레이션율의 2배 이상으로 상승하게 될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가 보유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도지코인을 판매할 생각이 전혀 없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트윗과 함께 잠깐이나마 올랐었던 암호화폐 시장 결국은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다시 떨어지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긴 한데 자 일론 머스크가 정말로 암호화폐 시장의 상승을 원한다면 추매를 해야죠. 테슬라도 일론 머스크도 비트코인 추매를 하게 된다면 암호화폐 시장의 활력소를 다시 한번 불어넣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트윗에 뼈가 있었던 것이 뭐냐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빚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요. 이번에 우크라이나에 계속해서 무기 및 현금을 지원한다라고 합니다. 2억 달러를 지원한다. 이 어마어마한 돈인데 자 물론 우크라이나를 돕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근데 미국도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고 미국 시민들도 이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 가운데 저 빚은 누가 갚을 것인가? 달러는 과연 언제까지 그 가치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참고로 일론 머스크가 푸틴에게 한판 붙자고 했다라고 하죠. 한번 싸워보자. 우크라이나를 걸고 맞다이를 떠보자라고 했다라고 하는데 러시아 측에서는 비웃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주먹질로 싸우면은 무술 유단자인 푸틴이 이기겠죠. 나이가 있어도 무슨 특수부대 출신이라고도 들었는데 일론 머스크는 푸틴을 제거하고 싶으면은 스타링크를 통해 가지고 혹은 위성을 통해 가지고 푸틴의 대가리를 날려버리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미국 소식입니다. 텍사스주의 오스틴시 시장은 최근 오스틴에서 암호화폐 결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서 그는 암호화폐 및 웹3 스타트업 엑셀레이터를 위한 이니셔티브 출범을 제안했다고 하고요. 일단 먼저 실태 조사를 진행한 후에 향후 오스틴시의 시민들로 하여금 암호화폐로 세금, 수수료, 벌금 등을 지불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미국에서 계속적으로 신뢰를 얻어가는 암호화폐. 개인적으로는 올해 안에 미국 도시 혹은 주 안에서 비트코인이 법정 화폐가 되는 기적도 한번 바라봅니다. 이어서 최근 업데이트된 소식에 의하면 일리노이주 하원 의원이 제출했었던 암호화폐 납세 허용 법안이 일단 하원을 통과해서 상원으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자, 근데 해당 법안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를 주가 직접적으로 거는 것이 아니라요. 제3자를 거쳐서 달러로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암호화폐를 직접적으로 받는 것과 비교를 했을 때는 당연히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어서 미국의 신시아 루미스, 톰 에머 등 여러 잘 알려진 친암호화폐 정치인들에 이어서 이번에는 코리 부커 미국 상원 의원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이야기하기를 암호화폐 산업은 적절히 육성하고 규제한다라면 미국의 경제 성장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혁신 산업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말로만 그럴 것이 아니라 좀 비트코인 가격 싸니까 사보는 건 어떨까? 좀 사보셔, 부커 양반. 다음으로는 유럽으로부터 나온 반가운 소식. 오늘 다시 유럽연합은 암호화폐 규제안에 대한 투표를 가졌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했었던 부분이 있었죠. 바로 유럽에서의 채굴 금지 안건이 다시 한번 투표에 포함이 됐었는데 사람들의 반대표로 인해서 부결이 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다행인데요. 반대표 34명, 찬성표 24명이었었다고 하는데 찬성을 한 사람들은 대가리를 쳐받고 반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쨌거나 다행히도 유럽에서 암호화폐 채굴은 계속해서 진행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비트코인 동향 및 분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일 동안 무려 거래소에서만 비트코인 총 5만 4천여 개가 빠져나갔습니다. 많은 양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면서 비트코인의 거래소들의 비트코인 보유량도 최저치를 다시 한번 기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즉 거래소 내에서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있다는 소리인데, 그와 동시에 지난주 비유동성 비트코인 공급량, 즉 움직임이 없이 동면에 든 비트코인 양도 급증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을 사서 모으는 사람들, 그리고 존버자들이 늘어갔는데 가격은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 자, 다시 한번 온체인 분석과 비트코인 가격 및 차트 분석이 대립되는 상황이 만들어졌는데, 과연 이번에는 누가 맞을까? 저번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29,000달러를 찍고 오르면서 온체인 데이터 분석이 결과적으로는 맞았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요? 윌리엄 클레멘트의 온체인 분석가는 지금 비트코인이 좀 꿈틀대더라도 5만 달러를 못 넘고 있는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 바로 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때문에 대형 투자자들 및 기관들이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하는데 한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이 불확실성 때문에 쫄아가지고 가만히 있는 것이다. 자, 그런데 앞에 봤었던 데이터를 봤을 때는 매집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었단 말이죠. 3위고래도 그렇고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사서 쟁이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들 중에는 과연 기관이나 대형 투자자들이 없는 것일까? 이어서는 코인텔레그래프의 분석, 당연한 이야기겠지만은 비트코인이 강세 흐름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50일 단순 2평 39,978달러를 돌파하고 위에서 안착을 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은 42,600달러, 45,400달러도 노려볼 수가 있을 것인데, 만약에 37,000달러를 반납하게 된다. 그러면은 매도세가 우위를 점하면서 더욱더 큰 폭으로 비트코인이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자, 계속해서 잘 버텨주고 있는 비트코인. 힘을 좀 내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네브라스카는 분어 분석가는 이야기하기를 최근 하락으로 인해서 상승 추세가 깨졌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 상승 추세를 말아 올리든지 아니면은 37,000달러 혹은 그 아래까지 하락하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현재 상황을 그닥 좋지 않게 보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블런츠 분석가,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의 상황은 그닥 좋지 않다. 아마도 이 36,000달러대까지 떨어졌다가 42,000달러까지 반등, 그 다음에 훅 떨구면서 결국 29,000달러 선이 바닥이 되지 않을까라는 분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무시무시한 분석들이 나오고 있지만은 맥트캐피털 분석가는 이야기하기를 아직이야. 봐봐라. 이 주봉으로 봤을 때 상승 추세는 아직 무너지지 않았고 저점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혼잡한 상황입니다. 온체인 분석 및 여러가지 이 분석들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 이러한 혼란 같은 경우는 연준의 금리 인상 발표와 러시아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하시면서 투자를 이어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다음으로 도지코인, 개미들은 도지를 던지고 있다고 합니다. 계속되는 가격 하락에 버티지 못하고 멘탈과 함께 털털 털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도지코인 보유 주소 숫자가 389만 개로 3개월 전 455만 개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반대로 이 고래들 같은 경우는 도지코인을 싹 사들이면서 고래들에 의한 도지코인 보유 집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라고 하네요. 사람들이 개를 다 버리는데 이 유기견들을 개장수들이 모아가고 있는 상황. 도지코인은 과연 미래에 다시 한번 영광을 재현할 수 있을까요? 이어서 알트코인들의 대장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코인데스크의 분석에 의하면은 이 삼각 수렴이 수축되면서 더 큰 폭으로 하락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당연히 비트코인에게 달렸겠죠. 비트코인이 올라가게 된다면 상방 돌파하게 될 것이고, 비트코인이 무너지면 하방으로 돌파가 나오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다음으로는 정말 오랜만에 스텔라에 관련된 소식이 또 있습니다. 스텔라 개발재단이 머니그램과 테크스타와 함께 협력해가지고 블록체인 기반 국경 간 결제 촉진을 위한 엑셀레이터를 설립하게 될 것이다 라고 밝혔고요. 다음으로는 디센트럴랜드 마나 같은 경우 지금 하락형 쐐기상에서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는데, 만약에 이 하락형 쐐기를 상방 돌파하게 된다 그러면 단숨에 3달러 40센트까지도 올라갈 수 있겠는데, 만약에 하방으로 빠진다 그러면 1달러 70센트까지도 하락하게 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돌파하는 거 확인하고, 돌파하고 지지 확인하는 거 확인하고 들어가면 괜찮겠다, 안전하게 투자할 것을 다시 한번 당부를 했고요. 다음으로는 루나, 최근에 급상승세를 타면서 많은 관심을 차지하고 있는 루나인데요.
루나의 개발사인 테라의 설립자 도건 씨가 최근에 과감한 베팅을 했다라고 합니다. 도건 대표는 최근 유명 인플루언서인 센세이 알갓이라는 사람과 루나의 1년 후 가격에 대해서 베팅을 제시했는데요. 만약에 루나가 1년 후에 가격이 $88 이상이다. 그러면 도건 씨가 승리를 하게 되면서 센세이 알갓은 도건 씨에게 $100만 주게 될 것이고, 만약에 $88 아래다 그러면 도건 씨는 알갓에게 $100만 마찬가지로 주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 내기에는 중재자도 있는데 코비라고 또 다른 유명 인플루언서에게 양측에서 $100만 이미 보냈다라고 합니다. 승자에게 내년에 $200만 코비가 보내주게 된다는 것이죠. 야, 정말 돈 많은 사람들은 스케일도 다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과연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관심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일본 정부에 관련된 소식인데요. 일본 정부는 일본 내 거래소들로 하여금 러시아 자산에 관련된 암호화폐 자산들 관련 거래는 절대로 하지 말라라고 중지 명령을 내렸다라고 하네요. 일본과 러시아의 관계도 좀 껄끄럽죠. 계속해서 전방위적으로 러시아에 대한 압박이 강해져 가고 있는데, 러시아가 만약에 디폴트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그러면 그것이 다시 한번 시장에 블랙스완이 되지 않을까라는 불안감도 들고 있다라고 하네요. 아, 정말 뭐 이렇게 신경 쓸 사항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골치가 아프네요.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께서도 멘탈 관리를 철저히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도움이 되셨다면 토마토밭 도와주기, 광고 영상 재생 및 스트레칭, 그 다음에 좋아요도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